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가 한국에 추월당한 납득할 만한 이유,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란 제목의 일본 동양경제 기사와 그 기사에 달린 일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2027년에는 한국이 명목 GDP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대만도 같은 해에 일본을 앞설 것으로 예측했을 때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18년에 일본을 추월했고 대만은 2009년에 추월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2026년까지 일본보다 12%포인트 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는 구매력 평가지수라 불리는 기준을 이용하며 이는 실제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가격과 환율 변동을 기준으로 잡은 수치인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과 달리 그 성장 성과를 노동자에게 주었습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평균적인 일본의 노동자는 연간 실질 임금의 상승을 누리지 않았지만 한국 노동자의 임금은 2배가 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자는 일본의 노동자보다 높은 실질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역전은 한국보다 일본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신흥공업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기술 레벨을 따라잡는 페이스가 빠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국보다 빨리 성장합니다.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아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1970년대 일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40%에 미치지 못했지만 1995년에는 71%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잃어버린 10년간 일본이 후퇴하면서 이 숫자는 63%까지 저하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을 계속 따라잡았습니다. 1970년에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10%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58%로 급상승, 곧 한국은 이 지표에서도 일본을 앞지를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경감할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이중경제입니다. 즉 한국 경제는 국내 제조업의 일부와 다수의 서비스업이라는 지극히 효율적인 수출 부분 그리고 몹시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OECD에서 세 번째로 나쁩니다. 반면 노동인력의 3분의 1 이상은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워낙 불균형한 탓에 2019년에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일본을 보면 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에 본거지를 둔 한국경제연구소는 개혁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미래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언제까지나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데 충분한 크기의 엔진으로 남아있기는 양국 모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1인당 성장률은 1980년대 중반 연간 9%에서 2014년에서 2019년에는 불과 2.5%로 이미 낮아졌습니다.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성장은 둔화하는 것이며 2.5%는 같은 기간에 일본의 성장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과 같은 구조적 결함이 없다면 연간 성장률은 1에서 2%로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이나 유럽을 크게 밑돌고 있고 한국은 따라붙고 있지만 일본은 이것에 뒤처져 있는 것이 지금의 구도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적어도 구조적 결함의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숫자는 일본의 나쁜 뉴스이기도 하고 좋은 뉴스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구조개혁을 하면 일본에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엔저 정책이 수출 가능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우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정년퇴직을 했고 엔화 강세 때는 회사에서 사업 및 인력 정리와 업계 내 합병 얘기가 많았지만 아베노믹스 이후 사라졌습니다. 기업에 좋을 수도 있지만 본래의 환율 수준으로 쌓을 수 없는 부서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국의 새로운 기업이나 산업구조 개혁이 끝난 탄탄한 체질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은 아직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환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기사다. 일본은 한국처럼 외자에 지배당하지 않았으니까 경제 성장을 못한다고? 일본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성장하지 않는 증세 정책에 긴축 재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인데 인플레 대책인 재정 재건이나 증세를 바로 그만두면 될 뿐이고 이건 구조개혁이라는 구실로 외자에 절매를 유도할 뿐인 가짜 뉴스다. 맞습니다. 일본이 가난해진 것은 버블 붕괴 이후에 거시경제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고 아베노믹스가 충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이외의 소비세 증세 때문입니다. 이런 엉터리 기사를 쓴다고 한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이번 제재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는 것은 중국이 두려운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세계적 위기에 내성이 높다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또 IMF한테 울며 매달리지나 마라.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최우선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 정책을 생각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일본은 근로 환경이 비정상적으로 나빠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근로 환경입니다. 블랙기업, 서비스 잔업, 유기파업, 가로사, 불법 노동시간 등 꼽으라면 끝이 없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서비스 잔업 등 불법적인 노동 환경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에 유리한 것은 일본의 노동 환경입니다. 박봉의 몸이 망가진 노동자들이 경제를 돌릴 수 없습니다. 과로사라는 말이 널리 퍼진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우선 노동 환경을 바꾸는 것에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노동력을 서비스 잔업으로 무료로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 향상의 의식이 없고 기압과 근성에 의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간접 비용이 많고 낭비가 많아서 세계를 상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 환경은 확실히 나쁘지만 서양과 비교해서 실업률도 낮아 본래 망해야 할 회사가 연명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일하지 않는 중장년이 너무 많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규직 제도를 폐지하고 해고 규제도 없앴으면 좋겠다. 미국처럼 말이야. 일본의 노동자는 노예와 같아요. 쉬고 싶을 때 쉴 권리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3일간 휴가를 내는 것에 격려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먼저 성장해서 경제적 지위를 획득한 일본과 신흥국으로서 성장을 계속하는 한국과의 차이일까? 아니면 외환위기를 겪은 위기감이 성장으로 이어진 것일까? 일본이 구조개혁해야 할 일은 한국은 해왔다는 기사인데 왜 개혁이 가능했는지를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일본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쩌지를 못하고 있고 국민에게도 침투되지 않고 있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한국의 구조개혁을 계속해왔다면 뒤처진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선진화하기도 쉬웠습니다. 일본은 20세기에 이미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데 겁을 먹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해봤자 아무 쓸모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경제가 좋으면 출생률이 오른다. 한국의 출생률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개혁이 안 돼요. 이런 기사 읽으면 비교 대상이 한국이라서 제대로 안 읽고 비판하는 댓글이 많은 걸까? 일본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는 정당을 선택해야 해. 한국과 비교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미국과 비교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 봐야 해. 일본이 정체된 건 맞는데 왜 한국하고 비교해야 해? 한국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정체될 텐데. 한국이라면 일본 누리꾼이 열렬히 부정하지만 비교되는 시점에서 이미 발밑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북한이나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이 경제 분야에서 비교되는가 하면 아직 멀었다는 거지. 그러다 중국에 추월당한 것처럼 완전히 추월당하면 한국이 아니라 대만과 비교될 수도 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저는 일본인의 댓글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사는 한국을 배우자고 말하는데 한국이 앞으로 배울 만한 대상이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차별을 하면서 경제구조적 성장을 꾀했고 일본과 격차를 벌이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처럼 낙수 효과를 보자는 정책 논리는 일본이 지금 뼈아픈 실패를 보고 있으며 일본의 기시다가 총리가 되면서 사실상 아베노믹스를 폐기시키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 낙수 효과를 누리는 정책으로 바뀌면 우리는 일본의 과거의 전철을 밟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